볼 내용 중에서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판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꽤 보는 건데, 이 컨설팅 업자가 있어요. A라고 하죠. 부동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지. 컨설팅 업도 부동산 분야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은 이 컨설팅 업은 자격증 못 딴 사람이 사무실을 내서 해요. 자격증 없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이라고 돼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땅에 대한 컨설팅, 토지 컨설팅 이런 것들이 많아요. 농지 이런 거. 그거 해주다 보면 이제 쓸모없는 땅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은 팔아달라고 해요. 아니면 개발하고서 팔아달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팔아줬어요. 근데 복비도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챙겼거든요. 부탁을 받아서 팔아줬는데 1년에 이 컨설팅 업자가 꾸준히 한 4건, 5건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해요. 근데 본업은 아니에요. 본업은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주로 하면서 조그맣게 땅 팔아주고 개발된 부동산 팔아주고 그런 건데 이거 받아가면서 한 거예요. 요래 했을 때 중개업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중개업에 해당됩니까? 네. 중개업이 되려면 4가지만 갖추면 돼. 의뢰, 보수, 중개, 직업 이렇게. 조그맣게 했냐 크게 했냐 안 따져. 그러니까 조그맣게 했을지라도 4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어디에 해당된다? 중개업에 해당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위에 박스에 부동산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박스 안에 거요. 잘 나옵니다. 판례. 이를 구 부동산 중개업법 옛날 법 이름이에요. 지금 공인중개사법이 됐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자, 제2조, 제2호 법조문 제2조, 제2호에 나오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큰일 나요. 않는다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아주 멋지. 이 정도 돼야지 판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게 뉘앙스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냐. 중개에 해당된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은 뉘앙스가 틀려. 같은 말 아니에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괴롭지 이런 게. 자, 이거 판례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라고 나옵니다.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이 아니라 가만있어 봐. 잘못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죠.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 자격증 딴 사람. 첫 줄만 밑줄로 보시면 돼.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끝. 자격증을 딴 사람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 이 법이에요. 이 법은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 제가 가르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증을 따야 돼. 그래서 자, 중국 국적의 동포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A입니다. 한국말 잘합니다. 보통은 이제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식당에 가면 많이 이런 분 계시잖아. 우리 좀 어투가 말투가 좀 다른 분들 계시잖아요. 이 조선족 중국인인데 국적이 중국 국적이야. 근데 요 중에서 공부 잘하신 분 또 계셔. 우리 중개사 시험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딴 사람도 계시고. 그러면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가 중개사 시험 봐서 땄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맞습니까? 네, 그 말이에요 이게.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가서 미국의 공인중개사 라이센스를 땄다. 시험 봐가지고. 미국도 공인중개사 그 시험제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공인중개사 맞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니죠. 왜? 미국의 자격증을 따면 안 돼. 우리나라 자격증을 따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자격증을 따야 된다. 꼭 우리나라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외국인 중에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 있어. 이거. 자, 그러면 자격증을 따갖고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디 가시냐면 여러분들은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일 위에 2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서 개업이란 말은 오픈했다는 뜻이에요. 오픈하셨어요. 이 뜻. 오픈한 공인중개사다. 이해되죠? 저거? 오픈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갖다 첫 줄 보시면 다 필요 없어요. 첫 줄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여기도 이 법이 나오긴 하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까지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를 등록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관청에 등록까지 된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체계를 아셔야 됩니다. 중개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먼저 자격증을 따야 돼. 그리고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 등록할 수 있어. 등록이 되면 이렇게 불러. 그러면 그때 떳떳하게 이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우리 미용실도 마찬가지. 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돼. 그 미용실 하겠다고 또 뭐예요? 신고해야 돼. 그죠? 그 점포 얻어서. 그래야 뭐예요? 미용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도 지금 보니까 그 미용업 중에 이거 네일 아트 하는 데가 엄청 많더만, 여기 안에. 그 제가 올 때마다 시험만 몇 개 있는 거 막. 아, 대여섯 군데 있던데. 우리 장사가 되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안경사 자격증도 안경점을 하려고 그러잖아. 안경자 자격증을 따야 돼. 그 다음에 안경점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여기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안경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안경점 점포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그런 직업들이에요. 자격증이 없어도 하는 직업들이 있어. 식당. 여기 식당이 엄청 많잖아요. 이 식당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해요? 아니, 무슨 요리사 자격증 말고. 보통 요리사 자격증 갖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 이거 필요 없어. 뭐 하시면 돼? 식당 영업하겠다고 여기 동안구청장한테 가서 뭐예요? 영업신고 하면 돼, 영업신고. 뭐 신고증이 나와, 신고증. 우리 중개업소는 등록증이라고 하지만 식당은 신고증이야. 가면 영업신고증이 걸려 있어. 그거 걸고 이제 식당 하시는 거예요. 식당 영업을 하신다고. 요런 구조. 노래방. 자격증 필요합니까? 가수 자격증?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고, 노래방 점포 얻어가지고, 가게 얻어가지고 등록을 하면 돼, 등록. 그래서 노래방 영업하시면 된다, 이 말이지. PC방? 또 요것만 있으면 돼. 등록만 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업종이 그래. 부동산 컨설팅업은 어때? 자격증 필요합니까? 컨설팅업, 아까 컨설팅업. 없어도 되잖아. 여기 이제 등록하거나 신고하고 그런 거 필요합니까? 컨설팅업? 필요 없어요. 이런 걸 자유업종이라고 그래. 꽃을 팔 때도 마찬가지야. 꽃 파는 경우에 자격증도 필요 없지, 신고나 등록도 필요 없지, 그냥 막 꽃 팔아 되면 돼. 이게 자유업종이라고 그래. 다만 세금은 또 걷어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 가서 하지. 그죠? 그러니까 중개업소 같은 경우 여기까지 하고 요 개설 등록증이라고 그래. 요거 갖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세무서 가서 뭘 내요?
사업자 등록증 내죠? 그 사업자 등록증도 사무실에 걸어둘 서류 중에 들어가죠? 그래서 자격증 걸고, 등록증 걸고, 사업자 등록증 걸고 하는 거잖아. 응?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글자도 틀리지만 얘가 길죠? 같은 말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종류 세 종류. 첫 번째, 여기 혼자서 오픈한 사람이 있어. 근데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처럼 자격증을 따갖고 혼자 오픈한 사람을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러. 줄여서 개공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자격증은 안 땄는데 아주 그냥 법인을 딱 차려버려. 법인. 뭐 회사라고 생각하면 좋아. 회사. 법인을 딱 차려가지고 등록을 했어. 그런 것을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데 요 자격증을 따서 오픈한 이런 경우가 거의 한 98% 될 거예요. 그리고 법인 차려가지고 오픈한 경우, 이럴 때 경우가 0.34%? 1%도 안 돼. 그럼 나머지가 있어, 나머지. 요 사람 때문에 본 거예요, 지금. 복덕방 할아버지야. 부칙 조문에 등록된 걸로 봐준다고 써져 있어. 등록된 걸로 쳐준다고 써져 있어. 부칙 조문에. 그래서 부칙에 나와 있는 개공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원래 정식 이름이 없어. 근데 우리가 뭐예요? 별칭을 붙여준 거야. 부칙 개공이라고. 이분들의 원래 별칭은, 옛날 별칭은 뭐냐면 복덕방 할아버지예요. 이분들의 연세가 80, 최소한 80일 거예요, 이제. 80에서 이제 90. 이렇게 됩니다. 엄청. 요새는 막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 오래 사신 분도 계셔서. 근데 지금 계속 줄었어요, 지금. 이제 뭐 1%나 될란가 몰라. 이제 시장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한 2년 전에 제가 한번 그 교대역 쪽에 어떤 분이 거기 중개법인 오픈하셔가지고 인사차 갔었어. 교대역 바로 앞에 있는데 1층에다 크게 했어. 근데 거기는 이제 개발이랑 같이 한다고. 근데 거기 앞에 부동산 사무실 운영하시는 실장님을, 그러니까 거기서 부동산 중개업도 하고 하는데 팀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요 분은 저 앞에 입구에 상담하시는 분이면서 이제 중개업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옛날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이야. 저 수업 들었던 분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대역 그 근처에 부동산 매물을 꽉 잡고 있는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다 증이 없는 복덕방 할아버지래요. 한 2, 3년 전, 2년 정도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랫동안 여기서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의 법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어. 그리고 있다고 해도 막 바뀐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 부동산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한테 내놔. 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법을 잘 알아서 내놓는 게 아니야. 몰라도 괜찮아. 내가 이 사장님은 그래도 믿어. 그리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일 처리할까라는 게 다 예상이 돼. 그래서 믿고 내놓는, 이렇게 맡기는 거야. 그 3군데 빼고 나머지는 다 시들시들 하대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근데 그때 당시에 70대 후반. 지금은 이제 80대 들어섰겠네. 그분들이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 자격증 없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정권, 그때까지 그냥 이렇게, 90년대, 80년대 후반, 89년도까지 거야, 아마. 그때까지 이제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90년대 이후로는 요 복덕방 할아버지를 인정을 안 해. 기존에 하셨던 분만 계속 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90년도부터 시작해도 벌써 30년 넘게 하셨잖아. 그때 당시에 뭐 40대, 50대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자, 중요한 특징.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없는 양반이 껴있어, 여기가.
법인도 자격증 없어요. 법인이 사람도 아닌데 무슨 증이 있겠어. 그래서 말은 요 말이 들어가. 공인중개사란 말이 들어갔잖아 지금.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고 오해하기 딱 좋아. 근데 자격증이 꼭 있다는 보장은 없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판별하는 게 아니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돼 있으면 관청에 등록이 나 있으면 돼 있으면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개공으로. 요 사람은요. 등록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고 자격증 따갖고 있으면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오픈한 사람도 있겠지요. 사무실 낸 사람도 있고 취직한 사람도 있죠. 좀 이따 나올 소공. 그 다음에 자격증을 땄는데 자기가 직장 계속 다니고 그러니까 만일 뭐 대비해가지고 따놓긴 했는데 안 써먹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자격증 있으면 다 뭐라고 불러?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하는 게 핵심.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맞춰보시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라 함은 OX에 OX.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틀렸죠?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러면 안 되고 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한 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게 고별이 돼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지금 칠할 데가 별로 없어요. 책을 깨끗하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자, 30페이지 갑니다. (30페이지) 가시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보조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설명드릴 텐데 용어가 좀 어렵고요. 그죠?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해. 이게. 자, 여기 봅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요새는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개공이다 이렇게 불러. 여기 직원분이 계셔. 그 직원분 중에는 증을 갖고 일하는 직원이 있고 자격증도 없는데 일하는 직원이 있고 두 부류. 옛날에는 자격증 없는 보조원이 훨씬 많았어. 근데 지금은 자격증 없이 만약에 일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일단은 창피하기도 하고 무시를 많이 해. 그래서 자격증 없이 일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조금 그래. 아니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그 여성분인데 저 진짜 뭐 한 10년 넘게 막 전에 그러니까 10년 지나고 나서 만나고 막 그랬어. 근데 그분이 자격증이 없어.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그 자격증을 그 뒤에 따시라고 그랬거든. 학원에도 근무하고 막 그랬었던 분이야. 근데 자격증을 갖다가 안 따시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안 따고 그냥 그래도 잘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 자격증을 못 딴 것이 근데 머리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어떤 표현이 맞냐면 영민해. 딱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저쪽 광주 쪽에서 분양하고 있어. 분양. 그러니까 자격증 없어도 분양 상담 실장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 너무 좋아. 그 걸리면 그냥 바로 그냥 도장 찍어야 돼. 근데 벌써 이제 그 애기들 그때 애기였었는데 막 그 초창기 지금부터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2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애기들 막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와고 막 큰 놈 막 그랬다 얘기 들으니까 참 진짜 서울 많이 흘렀더라고. 광주에 있어. 광주 거기서 분양하고 있더라고. 자격증 없어.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분이 옛날에 많았지. 지금은 진짜 조금 그래. 자격증 대부분 있는 사람이 많아. 근데 부동산 사장들도 있는 사람을 선호해. 이제 옛날로 좀 바뀌었어요. 없는 사람 좋겠다 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야 이제는. 두 종류가 있는데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르고 줄이면 뭐예요? 보조원 이렇게 부르고 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줄일 때 뭐예요? 소공이다 부르고. 다 직원분이요. 밑에 취직에 있는 사람이야. 요럴 때 할 수 있는 일감이 틀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는 관계로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다고. 녹색으로 가볼까요?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고 밑에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못해. 여기서 중개 업무를 봐준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요 세 가지 일을 해준다는 거야.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중개 업무에 들어가. 중요한 업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 집이 지금 대출이 2억이 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세 번째, 계약서 써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이 세 가지만큼은 중요한 일이라고 봐서 원래는 원래대로 하면 사장님이 해줘야 돼. 그런데 사장이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다? 소공이 대신해 줄 수 있고 다만 직원이지만 증이 없는 보조원은 계약서 못 써준다 이 말이지. 그죠? 그래서 엄밀하게 하면 증이 없이 직원으로 일하는 분은 대출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야. 확인 설명사항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에어컨 뭐 이게 다 세 개 다 있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에어컨 얘기도 해주면 안 되는 거 원래. 저희 사장님이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실제 현실은 어때요? 다 하지. 법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네. 법상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조활동은 둘 다 할 수 있어. 보조활동은 이 세 가지 빼고 나머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보조활동이 키 들고 가가지고 물건 보여주는 거예요. 물건 보여주러 간다고 그러잖아. 집 구경 시켜주러 가잖아. 물건 보여주러 가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이야. 에? 전화 걸어가지고 이 하는 것보다 신나. 왜? 보여줬는데 마음에 든다 그러면 바로 계약서로 연결될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 집 보여주는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나는 일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떻게 하냐. 그 전 단계가 뭐예요? 전화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 작업. 그래서 맨날 하루 나와서 하는 일이 전화 작업. 근데 몇 개나 돌리냐고. 진짜 많이 돌리는 사람들은 막 30군데 돌리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직원 중에 그렇게 하는 직원은 본 적이 없어. 사장은 그렇게 해. 왜? 그 전화 작업 해가지고 어떻게 물건 받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물건 보여주고 그래야지 계약이 나오니까 사장은 죽기 살기로 해. 직원은. 죽기 살기로까지는 아니야. 내가 대면은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지. 똑같지 않아, 입장이? 전화한 거 기록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 이렇게 보면. 어쨌든 현장 안내. 이거 좋은 일인데. 그것도 보조활동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무라고 돼 있는데 접수장 같은 거 적는 거예요. 전화 작업을 했더니 계약 뭐지 만개월 이제 한 두세 달 남았는데 어떻게 재계약하시기로 했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이 세입자가 나간다네. 그럼 어떻게 해요? 좋다. 그 세입자 나갔는데요. 그러면 세를 넣으셔야 되겠죠. 세 넣는 거 이제 물어보고, 세를 넣는다 그러면 얼마에 놓고 싶소 물어보고. 그러면 막 부지런히 적어야지 막. 적어갖고. 그럼 저희가 얼마에 맞춰서 잘 세를 놔 드릴 테니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손님 있으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손님 막 있을 것처럼 막 얘기해야 돼. 그래, 저쪽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요즘 뭐 손님은 별로 없는데, 하여간 손님, 생기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면 안 돼. 우리 찾는 손님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상대방은 곧 전화 받을 것처럼 얘기해. 그래서 상대방이 이러면, 그럼 해보라고 이렇게 하지. 이거 접수장 적는, 이거 다 보존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제일 먼저 하면 청소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도 보조활동이요. 그 다음에 등기부 출력. 등기부 좀 출력한다. 이것도 다 보조활동이에요. 대장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대장 같은 거 잘 안 뽑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소공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보조는 이거 못하는데 보조 활동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죠. 둘 다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밑줄 긋고 이제 정리해보고 30페이지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큰 5번입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 것은 밑줄도 그으면 안 됩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돼 있죠. 요 말 얘기해. 소속이란 말 나오죠, 여기? 소속된 뭐라고요?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형광펜입니다, 여기가.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가로 안에 거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둘째 줄. 중견물을 수행하거나. 둘째 줄에. 이거. 중견물을 수행하거나. 또는 뜻입니다. 뭘 할 수 있죠? 보조 업무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어떻게 해요? 보조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형광펜을 칠한다면 앞쪽에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요거에 대해 형광펜이 돼야 돼. 공인중개사로서 이건 형광펜 칠했죠.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그런데 가로 안에 있는 거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법인이 있어. 법인인데 높은 사람이 임원이야. 경영진, 임원. 그 높은 경영진 임원 중에 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 그 임원 중에 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사 중에 증 갖고 있는 사람은 법률적으로 뭐로 소공으로 보고. 임원, 이사인데 증이 없는 이사도 있을 수 있잖아. 증이 없는 이사는 뭐고? 보조원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 안에 보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소공으로 본다 이 말하고 같은 뜻? 오케이. 그러면 시험에서 이 두 가지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OX 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자격증을 34회 재작년 자격증을 따갖고 취직을 했어. 자격증 갖고. 그 6개월 동안 그 사무실에서 근무해. 6개월 동안 일을 하는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계약서 써본 적이 없고요. 확인설명서 근처에도 안 가봤고요. 확인설명서 써본 경험이 없어요. 맨날 접수장 정리하고 전화 작업하고 광고 올리고 이것만 했단 말이에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중개업무를 한 적이 없어. 근데 6개월 동안 계속 보조활동만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소공에 들어갑니까? 네, 그래도 소공이다 이 말이야. 이것만 해도 소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아까 그거. 임원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그러면 소공에 들어갑니까? 네, 이거 다 그거 두 개 갖고 물어봐요. 끝.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면 보조원 나왔어. 보조원. 조금 더 하고 싶니다. 보조원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형광펜 칠해 놓으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 보조원에서 첫 줄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나와요. 거기가 형광펜 밑줄 긋고 형광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다시 나오네. 그죠? 소속돼서 취직돼 있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자, 여기가 형광펜입니다. 다시 한번.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여기가 핵심이에요, 핵심. 둘째 줄. 거기가 형광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을 해주는 사람이야. 현장 안내, 일반 서무가 형광펜. 밑줄 긋고 형광펜이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사람?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본다는 뜻이 아니고 중개 업무와 관련된 이렇게 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중개 업무를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보조 활동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 단순한 보조 활동이 뭐예요? 형광펜 칠한 거.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 이게 예란 거예요. 예. 얘가 보조 활동의 사례라고요. 사례. 예. 사례.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언제나 이런 얘기 합니다. 현장 안내, 계약서 작성 같은 일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보조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확인 설명을 집어넣어도 틀리고,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현장 안내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일반 서무 등,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보조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격증이 없는데 보조 활동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격증이 없이 뭐만 하는 사람? 보조 활동만 하는 사람. 이 용어가 생각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저기 3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번이 있어요. 2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기억봐. 개업공인인계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이다.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 38페이지. 등록에 동그라미를 쳐야지. 앞에는 뭐고? 개공. 니은번 소속 공인인계사에는 개업 공인인계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높은 사람, 경영진,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중개 업무를 봐주는,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지.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어디에 포함된다? 소공. 그러니까 법인의 임원사원인데 자격증 갖고 있는 임원사원도 소공에 들어간다. 이 말이니까. 맞죠? 많이 나와, 이거. 그럼 임원이나 사원인데 증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소공이다, 보조원이다? 보조원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것 봐.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인계사에 고용되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공에 해당이 된다. 다시.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 있네. 개업 공인인계사에 고용되어 취직돼 있네. 그리고 보조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도 소공에 들어가죠? 맨날 보조활동만 해도 소공에 들어가죠? 네, 그런 얘기죠. 그리고 1번.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어. 보수를 받아 챙겼지만 우연히 했을 때는 직업이라고까지 볼 수 없어서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것도 맞아버리네. 그렇게 해서 답을 고르시면 되겠다. 이 정도는 난이도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금방 맞추는 문제가 되겠어. 자, 그러면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중개 대상물하고 자격증 부분까지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